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30분 전에 공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 동안 조사한 것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긍정 27%, 부정 64%, 전주와 거의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5%로 사실상 같습니다. 전주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 몇 달 전과 비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급락했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5주째 20%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하나 했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좋게 본다가 31%밖에 안 됩니다. 좋지 않게 본다 56%나 됩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국고 세금 낭비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성을 훼손했다가 두 번째입니다. 출근길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계속해야 된다 47%, 중단해야 한다 32%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아주 흥미로운 이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좋게 본다가 31%인데 지난 6월 초,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긴 다음에는 좋게 본다가 44, 좋지 않게 본다가 44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석 달 사이에 이게 악화가 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큰 부분이 청와대 졸속 이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저주라고 할까요? 청와대의 저주라는 이 검은 그림자가 윤석열 대통령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 이게 그런데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커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이고 회복이 참 어려운 게 청와대를 버리고 옛날 국방부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졌습니다. 머리맡이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중심인 대통령실이 불안정하면은 나라가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만 빼고는 다 청와대 이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있는 서울에서도 좋게 본다는 34%고 좋지 않게 본다는 53%나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청와대를 개방하면은 민심이 바뀔 것이다 라고 계산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에서 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도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70대만이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보면은 국민의힘 층에서 청와대 이전이 잘 되었다 지지가 68%,
잘못되었다도 20%나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잘못되었다가 20%나 된다. 그 다음에 이 이념 성향별로입니다. 보수층에서는 잘 됐다가 54%, 잘못되었다가 37%입니다. 37%나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윤석열 지지층 안에서도 상당수가 청와대 이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중도층에서는 잘못되었다가 56%, 잘 되었다는 26%밖에 안 됩니다. 중도도 압도적으로 청와대 이전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진보층에서는 잘못되었다가 83%, 잘 되었다가 13%입니다. 이 정도면은 청와대 이전은 결정적인 실수였다. 왜 결정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해결책이 지금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인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신축해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 이전의 가장 큰 문제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집무실 사이를 하루에 2번씩 왕복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동선이 노출되어서 암살 위협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하는 이 상황이죠. 그리고 출근길에 기자회견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오히려 떨어뜨리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와대 이전에 제일 반대하고 나서서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른바 진보층이 아니고 보수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청와대를 버리겠다는 그 논지가 맨 먼저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70년에 보수 대통령이 한 6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보수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한국 현대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이유로 삼아 가지고 청와대를 이전했으니까 보수가 들고 나와서 반대했어야 됩니다.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 현대사 발전의 중심인 청와대를 이렇게 모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가 되었습니다. 보수는 박수를 치고 좌파가 반대하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을 보수가 찬성하고 나옴으로써 보수의 자아 상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보수가 이제 힘을 잃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살행위입니다. 동반 자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과 함께 한국의 보수가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자살하고 있다는 게 이런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해결책은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청와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거대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신축하겠다고 하면은 당장 지금 신축하겠다면서 공관은 왜 돈 들여서 왜 만들었느냐, 지금까지 장난했느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신축은 해야 됩니다. 아니면 청와대로 돌아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신축해야 되느냐? 용산 근방에 근사한, 한국의 위상에 맞는 근사한 대통령 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통령 숙소와
집무실을 같이 넣어서 출퇴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난 폭우 때 대통령이 자기 사저에 있다가 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태는 그게 전쟁이라든지 안보 위기 때 그랬더라면 큰 국가적 재앙이 될 뻔했습니다. 이게 다 두 집 살림하고 있는 폐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공관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관에는 경호, 비서 기능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거의 군대가 주둔해야 됩니다. 왜 이런 살림을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결책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즉 뭐냐, 신축하겠다, 근상 건물을 신축하겠는데 이것은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서 그리고 세계적 공모도 하고 해가지고 세계적 대통령궁으로 신축하겠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부터 거기서 근무하도록 하겠다. 나는 신축하는 대통령궁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저주 심각합니다. 감사합니다.